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변재준의 건강정보 코너스톤 클리닉 변재준 박사가 전해드리는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재준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쓰는 OTC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TC요? 예. OTC 약이란 뭡니까? OTC는 오버 더 카운터에 이제 앞머리를 딴 거죠. 오버 할 때 O 하고요. 네. 더는 이제 정관사 더고요. 카운터는 카운터죠. 그래서 오버 더 카운터 처방 없이 네. 그냥 본인이 이렇게 진열된 곳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입니다. 아, 그걸 OTC라고 그러는군요. 예, 네. 그래서 그로서리 식료품점에도 OTC가 쭉 이제 네, 이렇게 진열돼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약국 작은 약국들에도 네. 또 이렇게 진열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약들 중에 뭐 타이레놀, 뭐 열이 난다, 통증이 있을 때 쓰는 타이레놀, 네. 그다음에 또 관절통 같은 데 쓰는 뭐 모트린, 에드빌 뭐 이런 약들. 그다음에 감기약들도 많이 쓰죠. 그죠. 예, 감기약들. 그다음에 뭐 소화제, 변비약,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OTC 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이게 약을 사 먹으면 위험하거나 잘못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대개 OTC로 나와 있는 약들은 대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약들을 이제 OTC로 허가를 하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약을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이제 환자분들께서 가장 이 약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제 약을 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입니다. 예. 그 설명서를 이제 레이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병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약 그 겉에 약 곽이라든지 네. 예, 그다음에 맞아요. 속에 따른 설명서를 이렇게 이제 자세한 글자가 설명서가 작아갖고 있죠. 다들 안 읽어봐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죠. 예. 예. 그 설명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혼자 뭐 마음대로 사 드실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거지만 예.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부작용, 알러지 등의 말이 이제 나오는데 예, 설명서에 이제 그게 나오죠. 네, 예. 그런 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이제 설명서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뭐 부작용 알러지도 들어가고요. 뭐 그 설명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게 이제 설명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영어로 써 있으니까 여기 미국이니까 그냥 제가 영어로 이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예. 그 설명서 보시면은 액티브 인그레디언트라는 게 맨 처음에 써 있어요. 어떤 약이든지 다 이걸 쓰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액티브 인그레디언트. 이거는 이제 성분이 뭐냐라는 네. 겁니다. 성분.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기침약, 그럼 기침약의 성분이 뭐다라는 게 거기 영어로 써 있죠. 그렇군요. 예, 참 어려운 의학적인 용어긴 네. 하지만 거기에 써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예. 거. 네. 좀 액티브 인그레디언트가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use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약이냐라는 게 설명 거기 써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예.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기침에 쓴다, 감기에 쓴다, 또는 뭐 콧물에 쓴다, 진통제로 쓴다, 네. 뭐 피부 발진에 쓴다 이런 그 use라고 예. 하는데요. 이것은 제약회사에 따라서 indication이라는 말로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예, indication 또는 use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설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direction이라는 항목이 있게 돼 있습니다. direction. 이건 뭐냐면 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한 번에 하나를 먹어서 하루에 몇 번을 먹는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중요한 그다음에 거죠. 예, 뭐 몇 밀리리터를 하루에
몇 번을 먹는다. 이런 게 이제 디렉션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워닝이 밑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경고사항. 그렇죠. 그래서 예, 예를 들면 뭐 임신부는 이 약을 쓰면 안 된다라든지 또는 이런 약을 쓰는 사람은 이 약을 같이 쓰면 안 된다든지 이런 워닝이 들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other information 뭐 이제 중요하지 좀 필요하지만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은 몇 가지 정보들이 이제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inactive ingredient라는 것도 써 있습니다. 제가 여기 inactive ingredient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액티브 인그리디언트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약의 성분이 뭐냐? 그게 이제 약효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inactive ingredient라는 것은 사실은 약이라는 거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 화학 물질의 양은 아주 조금만 써도 약효가 나타나는 건데 그 조금을 가지고는 약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뭐 녹말가루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네. 뭐를 넣어가지고 약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렇겠네요. 거기에다 뭐 색깔도 넣고요. 또 삼키기 좋게 이거를 뭐 이렇게 좀 맨질맨질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예. 그렇게 실제로 약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 약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다른 물질들이 inactive ingredient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inactive ingredient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하. 예, 나는 노란 색소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 감기약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알레르기가 없는데 네. 감기약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노란 색소에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분은 그 감기약을 먹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inactive ingredient도 중요할 때가 그러네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서에 이제 쓰여 있죠. 아, 예. 예. 뭐 이거는 의무적으로 써야 되나 보죠, 설명서에. 예, 반드시 쓰여지게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액티브 인그리디언트 이제 지금 그 약에 포함된 성분을 설명하는 거고. 예, 그렇죠. 유시즈는 뭐 이제 사용법. 예, 이제 어떤 네. 목적에 그걸 쓰느냐, 열날 네. 때 쓰느냐, 아플 때 쓰느냐. 목적이. 예. 그 예. 디렉션이 사용법이겠네요. 예, 그렇죠. 워닝은 이제 경고, 주의, 예, 부작용, 주의. 알러지 뭐 이런 거. 예. 예. 그리고 이제 인액티브 인그리디언트는 그게 뭐 환자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네.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예. 그럴 경우에는 알러지를 조심해야 된다. 예. 자, 이 부작용이나 알러지 등의 말이 나왔는데 좀 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부작용하고 알러지 혼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서로 다른 거거든요. 부작용하고 알러지는 다른 말이고요. 부작용은요,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약을 써서 우리는 콧물을 멈추려고 했는데, 예. 콧물을 멈춰지기도 했지만은 기대하지 않게 속이 쓰리다. 아하. 이런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약을 먹었는데 오래 먹다 보니까 간에 손상이 왔다. 네. 기대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간 기능 손상.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입니다.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약을 많이 먹으면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먹으면 안 나타나기도 하고 예,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부작용이고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작용이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날 거다. 네. 예,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부작용은 부작용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독성이라고 부르고요. 독성. 예. 모든 사람한테 누가 그 약을 먹든지 누구한테나 다 나타나는 부작용은 독성이죠. 독. 네. 예, 그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한테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약으로 허가받지를 못합니다. 아하. 약이 아닌 거죠. 예. 그거는요. 예. 자, 알러지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알러지는 뭐냐면은 부작용은 그 가능성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부작용은 누구한테나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타날 가능성은 누구한테나 있는 게 부작용이죠. 예. 야, 너 이 약 먹으면 이게 배가 아플 수가 있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가능성은 누구한테나 있는 거. 이게 이제 부작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알러지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나타납니다. 다시 네. 말하면 그 화학 물질이 체질에 안 맞아서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가렵다든지 또는 입술이 붓는다든지 뭐 심하게 페니실린 알레르기처럼 뭐 숨을 못 쉬고 뭐 크게 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반응이 네. 체질에 안 맞는 물질에 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물질이 체질에 안 맞는 그 특정한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반응. 이게 알러지인 거죠. 그렇군요. 예. 이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가 되겠지만 뭐 약물 상호작용 뭐 이런 말 좀 가끔 듣는데 뭐예요 이게? 여러 가지 약물,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같이 썼을 때 그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이 서로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네. 예기치 않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이제 약물의 상호작용인데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아주 쉬운데요. 하나는 중복입니다. 듀플리케이션. 이건 뭐냐면 중복이라는 것은 비슷한 효과가 있는 약 두 가지를 같이 쓸 때 효과가 기대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알레르기 약하고 가려움증 약이 사실 비슷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야, 나 알레르기가 있다. 그래서 알레르기 약 사 먹고 가려움증이 있다 해서 가려움증 약 사 먹는다든지 또는 타이레놀과 모트린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열이 난다고 타이레놀 사 먹고 관절이 아프다고 모트린을 사 먹었다. 관절약 모트린 있죠? 그러면 타이레놀하고 모트린이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수면제와 알러지약. 사실은 알레르기 약이 수면제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알레르기 약 사 먹고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 먹었다. 그러면은 비슷한 약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네. 이래가지고 예기치 않게 효과가 상승돼서 나타나는 게 이제 중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도 있죠. 다른 예, 약물 상호작용의 다른 예는 이제 기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랑.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 나타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두통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사 먹었는데 수면제를 커피하고 먹었다. 어허. 라든지 또는 두통이 있어서 두통약을 사 먹었는데 그 두통약에 카페인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통 때문에 잠이 안 왔기 때문에 수면제도 사 먹었다. 이렇게 되면 수면제는 잠을 오게 하는 건데 카페인은 잠을 못 들게 하잖아요. 커피 먹고 잠 못 잔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가지 약은 잠을 오게 만들고 또 다른 한 가지 약은 잠을 안 오게 만들으니까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이게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또 약물 상호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 병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제 제네릭하고 브랜드 네임 이런 걸 많이 좀 접하게 되는데 예. 이게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네릭하고 브랜드는 이제 그 처방약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버 더 카운터에도 제네릭과 브랜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 더 카운터에서 이제 고유의 상표로 나오는 게 브랜드죠. 예. 대개는 처음 개발한 그 약을 개발한 회사에서는 브랜드 네임으로 그냥 팝니다. 그다음에 또 이 오버 더 카운터는 이 부르기가 어려운 경우에 화학 성분명이 아주 길어서 부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브랜드 네임으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네. 또 복합제제도 브랜드 네임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약 중에 나이퀼이라는 감기약이 있어요. 나이퀼. 그다음에 러비투신이라는 감기약이 있어요. 네. 그럼 감기약 그 나이퀼이라는 약을 열어서 보면 그 안에 콧물약, 기침약, 가래약 세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다 일반명으로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이퀼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예. 그다음에 뭐 두드러기 약 중에 베나드릴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베나드릴. 이거는 그 성분이 다이펜하이드라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다이펜하이드라민 이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베나드릴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성분과 다르게 제약회사에서 고유의 이름을 만든 게 브랜드 네임이고요. 예. 그다음에 성분으로 그냥 파는 게 이게 이제 제네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은 OTC 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코너스톤 클리닉의 진료부장이신 변재준 박사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입니다. radiohankook.com으로 들어오셔서 초기 화면에서 변재준 박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